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의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퍼져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부터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포 탐욕 지수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제는 30대도 조금 아슬아슬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지금은 30대 안에서 31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두려움 구간 안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수치가 점점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투자자들이 어깨를 펼 만한 조금은 시장의 상승을 불어일으킬 만한 호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묘연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우리 시장에 점차적으로 하방 압력을 가하는 이슈들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점점 더 포지션을 줄여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기회를 잡는 사람도 당연히 있기 마련이겠죠. 오늘 방송에서 전문가님이 또 어떤 코인이 유망한지 제대로 전략 짚어주실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온체인 데이터들은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을까요? 오늘도 두 가지 데이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소 보유량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거지만 우리가 확인을 할 때마다 너무 아쉽게도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거래소 보유량이 늘어난다는 건 우리 시장에 물량이 들어오면서 거래소로 물량이 들어오면서 매도를 준비하는 뜻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 계속해서 매도를 하기 위해 우리 투자자들이 지갑에서부터 거래소로 물량을 들여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데이터입니다. 지속적으로 오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5월 중반까지는 그래도 바닥권에 머물러 있었던 거래소 보유량인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거래소 보유량이 교차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제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층 더 내림세를 겪다 보니까 여기에서 거래소 보유량은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추가적으로 매도 압력이 더 가해질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데이터인데요. 그럼 다른 데이터를 통해서 이 파생 상품 시장 내에서의 투자자들은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펀딩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펀딩비는 우리 투자자들이 롱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지 숏 포지션으로 조금 더 몰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다라는 것도 한 번씩 말씀드렸었죠. 여태까지의 흐름을 보면요. 숏이든 롱이든 약간 미미한 포지션들의 변화가 있었는데 갑자기 최근 들어서 롱 쪽으로 확 기우는 모습, 특히나 가장 최근에는 엄청난 막대 그래프가 형성된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길게 위로 막대가 생긴다는 건 파생 상품 시장 내에서 투자자들이 롱 포지션으로 많이 진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말씀드릴 때마다 아니 롱으로 지금 베팅을 하는 거면 시장이 상승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냐, 앞으로를 조금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롱 포지션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시장에 상승이 나타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향이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시장을 놓고 보면 사실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락에 조금 더 대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 나오고 있죠. 만약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조금 더 나타날 경우에는 이렇게 롱에 몰렸던 포지션들이 강제 청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럼 강제 청산이 된다면 청산 도미노가 나타나면서 우리 시장에는 하락이 조금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주의를 하시면서 펀딩비를 살펴보실 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경계감을 가져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가격적인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1시간 전 대비해서는 아침보다는 조금 분위기가 나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요. 비트코인이 0.1% 상승이기는 한데 7만 달러대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이죠. 오늘 아침에 오늘의 코인 방송을 볼 때까지만 해도 7만 1,000달러 위에서 움직임 가져갔었는데 오히려 아침 9시 대비했을 때는 더 밑으로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초록불을 켜고는 있지만 1시간 전 대비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전일 이 시간 대비
대비해서는 역시나 하락세 그려내고 있고 2,000달러를 뚫고 내려가 있는 시점입니다. XRP도 마찬가지로 1.28달러까지 내려와 있고 솔라나도 100달러를 위협하나 싶었던 때가 있었는데 80달러대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 우리가 시장 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메이저 코인들이 한 단계 밑으로 내려와서 일단 거기에서 자리를 다져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밀리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전문가의 눈을 빌려서 한번 시장 확인해 봐야겠죠.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짧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정보방은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을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100%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영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시그널드림 센터장으로 이제 역임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자 정진영 전문가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최근에 이렇게 좀 크립토 뉴스에서 이슈가 났던 코인들 좀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매번 출연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이제 주간 코인 상승 관련된 내용도 좀 전달을 드릴 생각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코인 시장이 또 이렇게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앞전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의 하락과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제도권 코인들과는 별개로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끝까지 좀 잘 봐주시면 충분히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진영 전문가님 기다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방송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전문가님이 전문가님만의 지표를 만들어서 설정해 두셨죠. 이 지표를 통해서는 이 코인이 확실하게 앞으로 유망한지 아닌지 객관적인 점수로 표시가 되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확실히 조금 괜찮다는 코인을 이 지표를 통해서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방송 말미에 이 코인을 어떻게 조금 활용해 보면 좋을지 지표를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그러면은 지난주 방송에서 봤었던 코인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지는 시점인데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사실 우리가 지표로 좋은 코인을 선별해 보고자 했더니 사실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조금 변화됐을까요? 일단 비트코인이 그때 말씀드렸던 그 이제 캡 이하로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인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좀 무너졌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싱트 코인도 결국에는 손절가를 터치하고 이제 안 좋은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이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이제 저시총 코인들을 공략했을 때 사실 손절가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 코인이 한 번 더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계속 접근을 했다라면 기타적으로 지금 현재 이슈가 나는 코인들의 기회를 많이 놓쳤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 시장에 대해서 기준점을 세우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지표들이 좋게 나오더라도 시장성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렇게 좀 하락을 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이걸 또 만회하기 위해서 또 제가 또 새벽까지 또 분석을 해가지고 또 계속 공유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종목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게 말했을 때 그게 패배로 돌아가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GK 섹터가 내가 한 발 늦었구나. 결국에는 이 서신트 코인만 빠진 게 아니고 전체적인 GK 코인들이 하락이 좋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섹터가 내가 한 발 늦었구나라고 제가 바로 이제 반성을 하고 또 다른 코인들을 또 제가 공유를 했고 이제 이런 코인들이 3일 연속 좀 슈팅이 좀 나와주면서 네. 또 이제 또 제 이런 그 프라이드를 조금은 좀 만회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정보방에서 어떤 전략들 나갔는지 좀 순차적으로 볼까요? 제가 이거는 이제 또 시청자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매일 이제 한 12시쯤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2020년도 5월 27일 날 이제 비트코인 전략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팔콘 파이낸스를 좀 보내드렸습니다. 이 팔콘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섹터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코인인데 이 종목이 나가자마자 이 당일날 갑작스러운 상승으로 15% 정도 수익이 발생이 되었어요. 와.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 여기 나와 있네요. 지금 135원에 들어가서 155원쯤에 이렇게 익절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 나간 게 또 똑같이 이제 비트코인 전략을 보내드리면서 월드 네. 와, 월드코인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월드코인이 사실 제가 나가고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오는 바람에 제가 그때 비트코인이 좀 하락하는 시기고 제가 옆에 보시면 왼쪽을 보시면은 이제 그 하락이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던 부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분할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31원 이제 2차 매수까지 잡아서 결국에는 545원 와. 돌파를 해서 650원까지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바람에 얼마큼 수익이 났냐면 40% 정도 수익이 와. 났습니다. 결국에는 늦게 들어간 것 같았지만 그래도 기회는 찾아왔군요. 결국에는 이제 거래량이 살아있고 또 이게 섹터가 AI 쪽이다 보니까 결국 대륙 놓으면 되는구나라는 걸 한 번 더 제가 느낄 수 있는 좋은 이렇게 또 분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라그랑주입니다. 오. 라그랑주 역시도 이제 제가 만들었던 CPT 지표에서 95점이라는 높은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제 160원 부근에서 이제 153원까지 분할로 2차 매수로 들어가서 이게 갑자기 또 상승을 또 주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네. 30% 이상의 상승이 나오면서 이것도 34% 정도의 수익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좀 이러면서 제가 또 이 서싱트 코인이 저를 또 배신 때리는 바람에 좀 자존심이 상하긴 했지만 이 세 개의 코인이 또 이제 운도 좋고 움직이면서 또 좀 프라이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만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자, 이제는 이제 주간 상승 코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주간 상승 코인에서 가장 좋았던 거는 스텔라루멘이에요. 그렇죠.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 스텔라루멘이 사실 좀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또 XRP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어떻게 XRP는 오르지 않냐 이렇게 또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네. 제가 뒤에는 또 XRP 내용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집중해서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시 돌아와서 이제 스텔라루멘과 펄, 파이버스, 인젝티브, 스페이스 아이디가 우리 국내 거래소에서 또 크게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자, 한번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뭐 어떤 섹터에 포함이 되는 건지 여기에 궁금증 가지시는 분들은 엄청 많더라고요. 맞죠. 아무래도 이제 뭐 처음 보는 코인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코인들이 힘이 좋다 보니까 네. 우리 이제 또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께서도 야 이제는 좀 새롭게 만들어진 코인들이 힘이 좋으니까 좀 봐야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좀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이 어떤 거냐면 투자라는 거는 항상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저도 매번 이렇게 알트코인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앞으로 이 투자 시장이라는 건 경쟁터잖아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는 부분이고 네. 또 저는 최대한적으로 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매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생각이 좀 힘들긴 한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반도체 섹터, 뭐 주식의 반도체로 많은 분들이 좀 모여 있긴 한데 좀 네. 걱정이 되는 것도 좀 전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 일단 지금 이제 스텔라루멘 이거는 연준이 최근에 저번 주인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스텔라루멘이 이제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줬고요. 스텔라루멘이 올라갔던 이유는 XRP 별개로
격기로 움직였던 부분이고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 스텔라 루멘이 송금식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때문에 상승을 줬다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펄이라는 코인 자체도 이제 AI 컴퓨팅, GPU 채굴인데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AI 기술이 발달되면서 GPU라는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상승이 이제 또 나왔다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파이버스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단기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비트랑 쿠코인 상장 이슈 때문에 단기적인 거래량 증가가 되면서 수급이 네.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인젝티브도 아마 많이 보실 겁니다. 인젝티브도 많이 보시는데 이것도 AI 사실은요. 이게 뭐 금융 인프라라고 해서 우리가 RWA라고 보시는 것보다 디파이랑 AI 금융으로 해서 우리가 또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스페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는 제가 뭐 GK 영지식 쪽이죠. 네. 네, 이건 순환매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서신트라는 코인이 한번 급등이 나오고 눌러주는 그 구간에서 제가 또 제가 이거 좀 괜찮아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나가면 안 되고 스페이스 아이디가 나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관들도 이 섹터별로 순환매가 돌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한 코인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쭉 가는 게 아니고 순환매가 도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접근을 하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주상코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5가지로 추려서 한번 살펴봤었죠. 스텔라룸에는 뭐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워낙 시장에 관심을 빨아들였던 코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태까지 스텔라룸에는 XRP와 조금 많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스텔라룸이 먼저 움직이면 XRP도 가는 거 아니냐. 근데 XRP는 왜 가만히 있냐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 2가지를 연결시켜주던 연결고리, 그 결제 인프라 쪽이 아니라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힘을 받은 것 같다. 전문가님께서 XRP와의 차별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아직까지도 AI의 화력이 대단하구나라는 거를 주상코 안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AI 안에서 GPU와 관련이 됐든 아니면 에이전트와 관련이 됐든 AI를 달고 있는 코인들이 역시나 이 힘을 받아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또 요즘에는 간 놈이 또 간다고 눌렸다가 다시 한번 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갔었던 코인들 안에서 눌림목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여러분도 조금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파이버스 같은 코인들은 조금 주의를 해보셔야겠죠. 섹터의 흐름과는 조금 별개로 단기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짝하는 코인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점은 유의하시면서 조금 신중한 접근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튀어 올랐던 종목들도 코인들도 전문가님이 정보방 안에서 확실하게 대응 전략들 제시해주고 있으시니까요. 여러분이 정보방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상코 만나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에는 메이저 코인들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 조금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어느 지점까지 조금 와 있는 건지 대표적인 코인들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고점 대비해서는 꽤나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메이저 코인들은 힘을 못 쓰는 상황인데 네, 어느 맞습니다. 정도에 와 있고 지금 정도면은 올라갈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코인 시장을 떠나고 있다는 내용이 스트레스성입니다. 하도 이제 계속 떨어지니까. 맞아요. 그 제가 냉정히 좀 냉혹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투자라는 거는 기준이 중요하고 내가 이 투자를 했던 목적이 존재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전달 드릴 거고 일단 XRP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60% 정도의 하락을 오. 줬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72.5% 그리고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0% 가깝게 거의 뭐 완전히 박살이 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왜 하락을 했을까? 왜 비트코인 떨어지지만 그래도 관련된 코인들 쉽게 말하면 원래 대장주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밑에 있는 쫄뱅들이 움직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매물대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부르죠. 고평가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 이 대장주들도 예전에 엄청 싼 가격에 거래가 됐던 부분인데 너무나 많은 고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많이 상승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금력이 돼야 돼요. 지금 현재 뭐 나스닥이라든지 우리 코스피만 보시더라도 현재 그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굳이 기관들도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비싼 코인들로 해서 내가 물려있는 분들에게 탈출할 기회를 줄 이유가 없다는 거거든요. 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이런 그 금융권에서도 뭐 블랙락이라든지 뭐 JP모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새롭게 가치가 생겨날 수 있는 코인들을 눈여겨보는 거지 굳이 리스크를 지고 이런 큰 코인들을 매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와 달러 영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경제가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지금 이제 은행 지급 준비금에 자금이 풀어줬기 때문에 위험자산금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게 아니라 그냥 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고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그만큼 상승줬던 코인들이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네. 세 번째는 또 이 친구들이 ETF라든지 이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관 자금 역시도 장기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아니다 싶으니까 바로 돈을 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XRP 같은 경우에는 네. 비트랑 이더랑은 조금 다르게 최근까지도 뭐 유입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들 네,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럼 XRP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일단 이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XRP 같은 경우는 기관 자금이 들어온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들어왔지만 결국에는 그 기관 자금이 들어온 것만큼에 대해서 또 이제 시장 가치에 대한 거래량이 발생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XRP라는 코인은 뭐 재단에서 뭐 스테이킹 물량에 대한 보상도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네. 또 새롭게 진행되는 프로젝트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XRP가 만약에 정말 이 주가 가치라고 부르면 안 되겠지만 코인 가치를 올리려면 현재 지금 발행량 100%예요. XRP는. 근데 그러려면 뭐 이제 뭐 이거를 소각한다든지 네. 그런 방향을 가야 되는 부분인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여기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ETF 자금 들어온 거는 이제 그 가치에 대해서 장기적 투자라는 내용도 있겠지만 최근에 비트코인만 보더라도 그 자금들이 입금되고 또 출금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신뢰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나중에 또 추후에 이것도 나갈 수 있다. 여기에 조금 네, 집중을 맞습니다.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기관 자금이 들어오더라도 기타적으로 힘을 모을 수 있는 또 누군가가 존재하는 부분인데 그게 안 따라와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이제 이게 또 ETF라든지 옵션 거래까지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기관들은 올라가야지만 돈을 벌 수 있지만 지금은 떨어지더라도 공매도 전략으로 또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이제는 우리가 정쟁을 했을 때 예전같이 무조건 한 방향 한 뜻을 모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야 너희는 그래 사 나는 이걸 떨어뜨릴게 이런 개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쉽게 이 단가 방어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 줄 정리로 말씀드린 게 유명세를 탄 코인들 시총은 얻었어요. 몸집은 커졌지만 가치는 잃었다라고 좀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한 줄 정리가 뭔가 조금 마음이 아프기는 합니다. 가치를 잃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지금 메이저 코인들이 그만큼 시장 안에서 오히려 소외를 철저하게 받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특히나 기관들이라도 조금 우리 시장에 특히나 현물 시장에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열심히 부응을 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은 기관들도 선물 시장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하락에 베팅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물 시장 안에서는 힘을 쓰는 코인들, 특히나 메이저 코인들 같은 이미 몸집이 커져버린 코인들은 지금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다림이 조금 더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XRP 그럼 가격적인 흐름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금 큰 틀에서 보자고 하시는 것 같아요. 주봉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네, 제가 주봉으로 준비한 거는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제 XRP가 단기 최저점에 도달을 한 다음에 2,480원 부근에서 또 하락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2,480원 부근을 무조건 돌파를 해서 현재 지금 이제 3,000원 부근까지 2,700원, 3,000원 부근까지만 올라가고 지지를 했더라면 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평선이라고 부르는 21선 이제 20MA 부근을 돌파를 하는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20MA를 돌파도 하지 못하고 눌러주는 모습이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마지막 날 그때 이제 XRP가 7%인가 8% 정도 상승한 날이 있을 겁니다. 앵커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역시도 이게 마지막으로 설거지하는 구간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리자마자 물량은 다음날 다 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당장적으로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위험자산 구간에 대해 전체적인 하락세를 좀 보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네. 이제 1,600원 선이겠죠. 최저점을 한 번 더 깨면은 1,500원을 거쳐가지고 1,200원 부분까지는 떨어질 확률이 높다. 좀 더 제가 좀 나쁘게 뭐 설명을 하면 또 욕을 더 먹을지 모르겠지만 3년 전에 4년 전에 XRP가 그 당시에 그 한번 1,500원 부근에서 1,000원까지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부근 매물대가 저는 굉장히 두텁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네. 그쪽 부분을 방어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우리가 XRP랑 코인 같은 경우는 특히 장기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아주 강한 위험자산군에서도 위험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투자하실 때 이렇게 장기적 투자보다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으로 우리가 지금은 뭔가를 할 때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솔라나입니다. 솔라나 코인이고 솔라나 같은 경우도 이제 XRP만큼 많은 하락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8만 원 부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8만 원 부근도 그 얼만큼 또 8만 원 부근 조정을 준 다음에 상승을 또 주지 못한다면 더 밀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8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꽤나 낮은 구간까지 바라보고 있다. 전문가님께서 XRP 그리고 솔라나의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조금 착잡하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두 가지의 코인 다 지금은 어느 정도 매물대가 쌓여 있는 그 구간을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가 뚫리게 된다면 그 밑에는 약간씩 조금 유동성이 얇은 구간이라 저 밑에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전문가님이 가능성을 열어주신 겁니다. XRP는 정말 최악에는 1,200원까지, 솔라나는 8만 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여러분도 정말 만일의 세태에 대비를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열어두시면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조금 세밀하게 가져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의 흐름들 살펴봤습니다. 일단 메이저들은 너무나도 조금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무거워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략들을 알트단에서는 찾아볼 수 있는 거니까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알트단에서의 전략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들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기댈 곳이 별로 없다는 게 팩트일 것 같아요. 좀 호재들이 나와주면 좋겠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크립토 뉴스를 보면은 좋은 이야기보다 나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래 시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는 미친 듯이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뉴스들이 어느 순간 또 이제 양면의 얼굴처럼 바뀌는 모습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내용들을 보지 않고 뭐 매도가 나간다, 돈이 나간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어디까지 지금 진전이 됐고 어떻게 지금 규제가 만들어지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미상원이 클라리티 법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논의가 이 크립토 시장에 또 작은 불빛이 돼서 나중에는 별처럼 많이 빛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ECB라고 해서 이제 유럽 중앙은행입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리스크 경고를 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가 이제 미국의 최대 거래소죠. 코인베이스가 인도까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글로벌적인 크립토 시장이 전체적인 글로벌적인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다음 페이지 넘겨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핵심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일본 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코인을 누가 관리하고 어떤 기준을 규제할지인데 이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테이블 코인을 어떤 식으로 할지 미국 이제 클라리 법안에서는 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 12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정말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현재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기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미국이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비트코인이 좋아서 이 비트코인 전략을 삼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시겠지만 기축통화화폐를 가진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스테이블 코인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그 테더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DC도 있는데 네. 이 달러의 수요를 계속 증대시키기 위해서 정말 좀 음모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전 세계 통화화폐를 미국으로 내가 자리 찍겠다 도장 찍기 위해서 결국에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중심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땐 스테이블 코인이 중심인 거예요. 미국 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게 좀 좋고. 네.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중심이 돼 버리면 각 국가마다에 대한 자기 그 화폐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화폐의 경쟁력이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럽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는 거를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많이 맡기잖아요. 근데 네. 그 돈을 맡기는 금액들, 맡기는 돈들이 결국에는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변환돼 버리면 이제 그 각 나라들의 은행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유럽에서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우리 국내에서도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환율이 올라가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 국내에서도 사실 1년 반인가 그 전에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네. 근데 어느 순간 반도체라는 친구들 때문에 결국에는 묻혀버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현재 미국의 그런 스테이블 코인 제도를 좀 방어하기 위해서 사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한국은행과 같이 만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CBDC와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스테이블 코인 이제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두 가지 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예상했을 때 유럽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CBDC보다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뭐 이 코인뿐만 아니고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또 이렇게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네. 투자라는 게 이제는 코인과 주식과 따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같이 뭉쳐서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만큼 지금은 우리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해서 이런 코인베이스가 인도라든지 또 근처의 동남아라든지 지속적으로 확대를 시키고 있는 것,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국에 투자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도 결국 그러면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을 해봐야겠구나,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는 지속적으로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들이 있죠. 계속해서 규제가 만들어지고 우리 시장이 커진다면 우리는 이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꼭 미리미리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거시적인 내용들도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있기 때문에 정보방 안에서도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 꼭 확인해 가보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정보방은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을 예정이니까요. 그 사이에 들어오셔서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이슈들, 전략들 다 챙겨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슈들을 살펴봤는데 투자자의 입장에서 또 가장 궁금한 건 그럼 이 이슈를 통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코인은 어떤 게 있을까? 이 점이 되겠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는 이 이슈를 통해서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될 텐데 어떤 네, 것들을 맞습니다. 조금 보면 좋을까요? 세 가지 이슈로 보는 건 5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리저브 라이트 같은 경우는 국내 거래소 비싸게 상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공통적으로 상장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스텔라 루멘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 스텔라 루멘이 현재 지금 거래량 많이 붙었기 때문에 1번 순위는 이제 스텔라 루멘이고, 2번이 이제 리저브 라이트, 3번이 폴리메쉬, 4번이 플룸, 5번이 센트리퓨즈인데 이 순서별로 해서 이 코인이 가장 먼저 갈 것이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또 실시간적으로 어떤 코인이 지금 현재 우리가 딱 매수하기 좋은가, 그리고 리스크 값이 최저로 이렇게 줄일 수 있는가를 볼 거라서 이 부분까지 끝까지 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이 화면 안에서의 코인들 여러분도 기억을 해두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넘버링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순서대로 간다는 건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죠. 이런 부분들은 유의를 하시면서 추가적인 더 디테일한 내용들 꼭 전문가님께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얘기들 나눠봤으니까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문가님과 차트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내일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차트도 같이 들여다보고 전문가님이 내다봐 주시는 가격적인 전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같이. 자, 비트코인이 일단 많이 밀리고는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네. 뭐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아니다 말이 많은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또 냉정한 발언 해주실까요? 맞습니다. 이게 투자를 잘하려면 감정이라는 거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냉정하게 시장의 움직임을 받아들이고 시장의 움직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따라가야지만 내 자산을 그리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어렵다, 쉽다라는 분들이 많이 나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비트코인의 방향을 어떻게 예측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 수익이 달라진다고 보는 편인데 그나마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빠지지만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시장은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비트가 빠질 때 예전 같은 경우는 다 같이 무너졌지만 지금은 제도권에 있는 코인들 한 번 더 크게 좀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이제 오래된 가수들은 이제 점점 이제 이런 명성이 떨어지지만 새롭게 올라 아이돌들은 또 인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좀 그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인데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흘러갈까 제가 좀 예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RSI를 보시면 현재 굉장히 떨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은 RSI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보이겠죠. 무조건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비트코인이 이제 RSI가 올라가고 얼마 정도까지 상승을 줘야지만 한 번 더 비트코인이 힘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보시면은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확대를 좀 시켜드릴게요. 자, 확대를 해보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게 피보나치 이제 수치입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지금 0.386입니다. 0.386. 이거 어려우시니까 이런 건 다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실 수 있는 거는 0.386 구간에서 이게 결국 지키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이렇게 0.618까지 빠지는 게 대부분 차트들이 움직여요. 근데 현재 지금 보시면은 0.5에서 지금 현재 버티다가 결국에는 밀려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여기서 이 RSI가 반등 구간인데 자, 여기서 튕겨서 올라갈지 아니면 이 RSI가 지금 올라가더라도 반등이 안 나온다면 우리가 이제 보시면 68.6K, 우리 68.6K까지도 하락이 열려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간다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보는 관점들은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는 게 이 RSI가 반등을 할 건데 비트코인이 얼마큼 올라가냐에 따라서 방향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이 구간에서 지금 현재 일본 이 구간에서 현재 봄 밑에 캔들을 달고 반등 구간인데 최대 73.3K 하락을 줬던 이 부분까지는 올라가야지만 충분히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대신에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대부분 하락을 준 다음에 횡보를 했을 때 알트코인의 움직임이 보인단 말이에요. 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비트코인을 볼 수 있는 거 만약에 여기서 밀린다면 우리가 알트코인을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트코인을 조금 더 세게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은 이 73.3K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의 방향을 예측하기로 지금 올라가겠지, 떨어질 거야 이런 개념보다는 이 중요 지지선을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움직임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트코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쉽게 설명을 드렸지만 어렵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은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대해서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비트코인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 먼저 예측을 하신 다음에 내가 알트코인을 어떻게 공략할지까지 이렇게 구조적으로 전략을 만들어서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 비트코인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은 또 제가 기타적으로 또 제 정보방에 들어와 주시면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차적으로 비트코인을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점쳐봤습니다. 최우선으로는 RSI를 놓고 보셨죠. RSI가 꽤나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보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RSI가 반등을 할 때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따라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게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70K 부근에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죠.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73.3K 여기까지를 확실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단기적인 상승까지도 노려볼 만하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저항선에 가로막혀서 다시 내려오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68K 부근까지는 열어둬야 된다라는 경고성 메시지까지 덧붙여 주셨죠. 여기까지 무조건 내려간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거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신 만큼 여러분도 꼭 이런 가능성, 레인지 범위 안에서 다 열어두시고 대응 전략들을 가져가 보셔야겠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체크하기 어렵다는 생각 드시면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죠. 정보방에서는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알트단에서 전문가님의 CPT 지표를 활용한 전략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조금 아쉽기는 했었지만 이번에는 정확하게 5가지 조금 유망한 코인들을 가져오셨잖아요. 네, 그것들을 맞습니다. 살펴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제가 이번에 그 우리 서신태라는 친구 때문에 좀 이 지표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제 지표라는 것도 항상 우리가 접근하면서 오류값이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기타적으로 우리가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또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번에 제가 정말적으로 좀 강조한 게 뭐였냐면 바로 그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락을 주더라도 상승을 준 다음에 스캠성으로 하락을 준단 말이야. 스캠성 상승을 준 다음에 하락을 준단 말이에요. 이것도 잡아야 되겠다. 사실 이것 때문에 내가 실패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현재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바로 저항거리에서 거래량이 어떻게 생겨나고 거래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올라갔을 때 이게 정말 찐 상승인지 아니면 정말 하락을 주기 위한 상승인지까지 구분하기 위해 그렇게 업데이트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면 이렇게 좀 많이 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 좀 더 투자분들이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게 점수가 나오고 방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 지금 돌파인지 눌림 확인인지 또 이렇게 경고문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유까지 돌파 안착 확인 중, 눌림 안착 확인 중 이렇게 내용들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어렵더라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표값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상승이 나왔을 때 이 지표값이 딱 켜놓고 보시면 아마 점수가 떨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저항선 부근에 도달을 하면 이 최종 점수가 유지를 하고 있으면 조금 더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고 만약에 최종 점수가 50점 미만 떨어져 버리면 매도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제가 좀 이 지표를 좀 이제 많이 좀 변경시켜 놨으니까 투자자분들이 이제 사는 것도 파는 것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좀 전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스텔라루멘 코인입니다. 스텔라루멘 코인인데 지금 70점 정도가 발생이 됐고 방향은 확인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라는 내용이 아니고 2차적으로 내가 분할을 해서 정차벽 보내고 또 떨어지면 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 정도 70점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한번 도전할 만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지금 올라가죠. 올라가는 거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그 저항 지지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변경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70점에다가 과열 구간이 안정입니다. 지금 하락세보다는 안정 구간으로 이제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스텔라루멘은 한번 우리가 후보로 한번 점치자고요. 또 내일 또 선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을 적겠습니다. 1번 적을게요. 자, 두 번째가 어떤 거냐면 제가 지금 정리를 해왔기 때문에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리저블라이즈입니다. 리저블라이즈는 제가 더 분석을 좀 한 게 있는데 좀 지우겠습니다. 자, 리저블라이즈 같은 경우도 71점입니다. 굉장히 점수들이 잘 나오는 서로 경쟁하고 있나 보네요. 오늘 방송 나온다고 해서 일단 하락우입니다. 하락우이고 이거는 지금 조금 더 좀 빠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하락에 빠지고 있지만 점수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 또한 지금 과열 구간의 안정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1차 저항선입니다. 1차 저항선에서 얼만큼 올라가야지만 거리가 되냐. 12% 이상 올라가면 11% 올라가면 이제 저항까지 도달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상승을 준다면 대략 11% 정도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참 이거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우리 또 스텔라루멘 친구보다 좀 리저블라이즈라는 코인이 좀 더 좋아 보이죠.
뭐 점수는 좀 비슷하긴 하지만 일단은 다시 순서로 바꾸겠습니다. 이제 너가 1등이야. 자, 제가 1등이고요. 다시 바꿔서 세 번째입니다. 자, 봅시다. 폴리메시입니다. 폴리메시 와서 폴리메시 72점이네요. 친구들이 오늘 옷 단장을 참 잘한 것 같네요. 자, 폴리메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과열 구간, 쉽게 말하면 지금 안전 구간입니다. 안전 구간이고 14% 정도 이제 올라가면 저항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리저블라이즈보다는 이게 조금 더 수익이 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느낀 감으로 알 수 있겠죠. 이건 72점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70점, 71점, 72점입니다. 그래서 또 너가 1등 됐구나. 자, 1등으로 또 적을게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네 번째입니다. 이거 이 친구 이상하네요. 이게 보니까. 일단 76점이 나왔고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76점이 나왔지만 아까와 다르게 아까 설명 못 드린 것도 있겠지만 거래량이 좀 약해요. 거래량이 약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려면 이런 점수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힘이 중요하다는 거죠. 힘이 있어야지 움직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풀룬코인 같은 경우는 76점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좀 약하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더 붙었을 때 내가 접근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현재 이것도 안전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저항선 대비 11.5%가 올라야지만 이게 또 1차 저항에 대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이 지금 풀룬코인 같은 경우는 4% 정도 조금씩 상승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일단 뒤로 갑시다. 이건 일단 1등 적지 말고 조금 더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코인입니다. 마지막 코인. 마지막 코인이 뭐였습니까? 바로 센트리퓨즈입니다. 센트리퓨즈, 이거 보지 맙시다. 9점입니다. 9점. 이 친구는 이제 우리가 정말 좋은 코인이지만 오른 만큼 이제 힘이 다했다. 이제 사람들이 기분이 좋고 이제 팔 때다 싶어서 이거 보시면은 이평선들이 전부 다 이탈됐어요. 제가 좀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보시면은 지금 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좀 당기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이평선들이 다 이탈을 했고요. 결국에는 점수도 지금 9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라 나옵니까? 추격하지 마라. 절대 이거 저점 아니다. 무조건 떨어졌다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현재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위험 구간이다라고 말해 줍니다. 그래서 이 코인이 올라가더라도 추격 금지라는 거는 바로 또 올라갔다가 또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우리 이 센트리퓨즈는 정말 미안한데 다음 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1번, 2번, 3번 같은 경우 거래량은 제가 못 봤잖아요. 한 번 더 제가 보겠습니다. 자, 이 지금 보시면 이게 스텔라룸입니다. 스텔라룸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지금 이제 초록색깔이죠. 살아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풀룬코인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리저블라이즈 같은 경우도 제가 1등이라고 했지만 제가 거래량이 지금 현재 약하죠. 지금 보시면 상태가 매도 우입니다. 그래서 아직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그 리저블라이즈도 좀 뒤로 보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폴리메시. 폴리메시가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거래량도 좋고 점수가 72점이기 때문에 자, 오늘의 코인은 제가 추천한 코인은 폴리메시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메시. 자, 이 폴리메시로 우리가 한번 다음 주까지 얼마큼 상승을 줄지. 만약에 이 폴리메시가 제가 예상한 것처럼 지지 저항거리가 지금 14%이기 때문에 10% 이상만 수익이 난다면 정말 이 지표는 칭찬받을 만한 지표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 또한 만약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또 제가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항상 투자를 했을 때는 지표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런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추가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시그널 신호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좋은 신호가 떴을 때 우리가 이거 말고 조금 더 편안하게 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바이 시그널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신호까지 제가 넣어서 우리가 조금 더 투자자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완성해서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어떤 지표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많은 투자자분들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이 만들어두신 CPT 지표를 통해서 어떤 코인이 가장 유망할지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원픽, 탑픽으로는 폴리메쉬가 꼽혔죠. 다음 주에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다, 나는 그 전에 미리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 전략들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목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